자, 이번에는 중국에서 바라는 동쪽의 낙원 삼신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신산. 삼신산은 그대로 쓴다면 석삼자 신신자 산사 쓰겠죠. 신이 사는 세계의 산이라는 뜻이겠죠. 자, 보면 자, 곤륜산이 서방 낙원을 대표한다면 삼신산은 동방의 가장 저명한 낙원을 의미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서쪽으로는 고비 사막 너머 멀리에 축복받은 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동쪽으로는 바다 멀리 어딘가에 섬에 이상향이 있다고 상상을 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중국 입장에서 이쪽은 동쪽은 뭐죠? 동쪽은 바다죠. 바다죠. 바다. 자, 이쪽은 곤륜산 있고 서쪽에는 곤륜산 있고 동쪽에는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섬이 있잖아요. 섬이. 그래서 섬이 있기 때문에 둥둥 떠다니는, 섬은 원래 떠다니는 않지만 섬이 있어서 바다의 안개에 가리기도 하고 안개 가리면서 산이 없어졌다가 또 안개가 그치면서 산이 나타나고 신비롭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산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상향, 호기심, 옛날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냥 그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신기로움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상형이 있다고 봤다. 대륙의 동쪽, 정확히 말하면 동북쪽에 발해 바다가 있다. 이 발해 동쪽으로 몇 억만 마일인지 모를 곳에 거대한 물의 계곡이 있는데 그 이름을 기요라고 했다. 돌아갈 기자죠. 돌아갈 기자. 근데 기요는 뭐냐면 물이 하도 넓어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해도 끝이 없이 물이 찰 수 있는 곳. 거기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기요의 바다에는 5개의 아름다운 섬이 있었다. 그 섬이 이제 각각 뭐냐면 대여, 원교, 방장. 이 방장이라고도 하고 또 방호라고도 해요. 방호. 그 다음에 영주, 봉래. 이렇게 5개 섬이 있었대요. 대여, 원교, 방장, 영주, 봉래. 그런데 섬이 또 얼마나 크냐면 섬 주위가 3만리래요. 3만리면은 아까 해볼까요? 4km가 10리라고 했죠. 4km. 3만리면 3000배죠. 그러면은 3만리면 3000배니까 12000km인가요? 너무 큰데요? 3만리, 아니네, 3만리, 10리가 4km니까 3만리면 3000배. 제가 미스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12,000km? 어마어마 큰데요? 꼭대기에는 평지가 9,000리. 섬과 섬 사이는 마치 이웃처럼 보이지만 그 거리가 자그마치 7만리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5개 섬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섬 사이가 굉장히 멀고 크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섬이고 거기에 꼭대기에 또 평지가 아까 우리 곤륜산에도 꼭대기에 평지가 있었죠. 뭐 7천리가 얼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5개 섬이 떠 있어요. 바다에. 근데 이 섬 사이가 떠다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가까워지고 어떨 때는 멀어지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섬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막상 가까운 데서 가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섬에 떠다니까 멀어져 버리면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섬이 표류하기 때문에 위치가 고정이 안 돼서 불편하자 천재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천재는 바다의 신 우강, 북쪽의 바다예요. 우강에게 이걸 해결하고 있고, 자, 우강은 15마리 거북이를 기호로 보내서 여기로 보내서 5개 신산을 등에 지고 있도록 했어요. 뭐 교대로 했다고 해요. 교대로. 뭐 그것도 한번 교대할 때 뭐 몇만 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거북이가 등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5마리의 거북이가 섬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거북이가 섬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섬에는 금과 옥으로 지은 찬란한 궁궐과 누대가 있었고 그곳에 사는 짐승들은 모두 순백색이었대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옥을 열매로 아까 우리 곤륜산에도
옥을 열매를 맺는, 중국 사람들 참 옥 좋아하나 봐요. 옥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었다. 그 열매는 매우 맛있을 뿐만 아니라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었다. 아까 우리 곤륜산에도 불사수가 있었고 옥을 열매했죠. 그 옥은 또 뭐냐면 곤륜산을 지키고 있는 거는 봉황이 지키고 있어. 봉황이 지키고 있어서 천지의 옷을 관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자에서는 뭐냐면 용백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이니까 용은 뭐죠? 물과 관련이 있죠. 용이니까 용백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있대요. 그래서 몇 발짝 움직이면 중국에서 몇 발짝 오면 동해까지 바로 온대요. 그래서 하루에는 심심해서 이 용백국에 있는 거인이 심심해서 놀다가 낚시나 하러 갈까라고 해서 밤 몇 발짝을 딱 뛰니까 동해로 온 거예요. 여기로 온 거예요. 이 5개 섬을. 그래서 낚시를 해서 여기 6마리 거북이를 낚시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걸 바치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거북이도 크겠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거북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짓습니다. 불을 지피면 거북이 껍질이 갈라지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많이 듣던 이야기죠. 동해철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게? 하도낙서 뭐 그런 거잖아요. 거북이의 등에다가 불타는 곳에다 거북이 그 껍질을 넣어서 거기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미래를 예측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용백국은 곤륜산에서 북쪽으로 9만리, 그러니까 곤륜산에서 동해가 있고 여기 9만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에 더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인이 동해 바닷가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갑니다. 6마리 있나요? 6마리. 6마리를 잡아갑니다. 근데 그것들을 짊어지고 집에 가가지고 등딱지를 벗겨서 점을 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고대에는 짐승의 뼈나 자라의 등딱지를 부젓가락으로 찢어서 그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기둥을 치는 습속이 있었다. 이게 이제 가장 원시적인 점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라들이 보통 자라가 아닌 데 있었다. 동해에는 불사의 존재인 신서들이 사는 5개 섬이 있었는데 그 자라들이 그 섬으로 등을 받치고 있었는데 그 자라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섬이 다시 폐로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대여 원교 두 번째 이 두 섬이 어떻게 돼요? 북쪽 끝까지 흘러가다가 마침내 대양에 침몰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대여라든가 원교에 살고 있던 거기 살고 있던 신선이라든가 이 신들이 어떻게 돼요?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3개 섬으로 막 이동을 하겠죠. 정신없겠죠. 그런데 그 섬 사이가 멀다 가깝다? 멀죠. 막 떠다니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여 원교가 없어지고 방장 또는 방구라고 그랬죠. 영주, 복내 이 3개의 삼신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개가 남았다. 그래서 난리 났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지한테 하소연합니다. 이 거인이 와가지고 우리 자라를 잡아가는 바람에 이렇게 우리가 곤란을 겪었다고 하니까 이 용백국의 거인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서 천재가 어떻게 돼요? 용백국의 거인을 축소시켜버려요. 그래서 국토도 축시키고 거인들의 모습을 줄여버렸다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크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걸 줄여봤자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벌을 내린 거죠.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왕들은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오래 살 수 있는 불사초가 없을까 죽지 않는 그거를 고민하는 거죠. 늙지 않거나. 그래서 동쪽 바닷가에 있던 나라들인 제나라와 연나라의 임금들이 특히 삼신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요. 무엇보다 불사약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옮깁니다. 행동을. 어떻게? 제나라의 위왕, 선왕, 그리고 연나라의 소왕이 탐험대를 조직해서 삼신산을 탐색하게 했으나 그 책의 표현에 의하면은 가까이 가면 막 이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고 해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개로 싹 가려버리거나. 그러니까 찾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진시 황제죠. 진시 황제는 이제 방사.
방사가 이제 뭐냐면 그 마술쟁이라고 그래요. 마술쟁이. 방사 서부를 고용해요. 이 글자가 원래는 이제 시자죠. 시장할 때 시자인데 슬갑불의 뜻도 있다고 그래요. 슬갑불. 그래서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장으로 하고 이제 불사약을 구하러 가려면은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아닌 젊은 애들, 순수한, 순결한 소년, 소녀 500명과 다수의 대원으로 하여금 탐험대를 조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서불은 또 서북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 대선단을 이끌고 산동반도를 출항해서 삼신산을 찾아가는데 돌아오지 못했다. 또 뭐 한 번 돌아갔다 못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돌아오지를 못했다.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해서 진시황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제주도 이 서귀포에는 이들이 지나가면서 새겼다고 하는 서불과지, 서불이 지나갈 과자 지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그 서귀포시에 있는 무슨 폭포의 글자에 새겨놨다는데 그 글자는 없어졌대요. 없어졌는데 이 정재수 교수님 쓰신 그 책에 보면 탁본이 남아있대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걸 읽어보려고 하는데 서불과지란 말이 읽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서씨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중국으로. 자, 그런 지나가면서 들린 포구다. 그래서 서귀포라고 하는 게 서불이 중국에 돌아가면서 들린 포구. 그래서 서귀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귀포라고 하는 지명은 서불 일행이 제주도에서 약초를 캐고 서쪽인 중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포구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죠.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서불 일행은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에 도착하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시 일본이 야만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총독들을 제압을 해서 최초의 왕조를 열었다. 그래서 서불은 곧 일본인들의 개국의 임금으로 떠받들고 있는 신무천왕이다 라고 이렇게 중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과 좀 다르다 이렇게 하겠죠. 중국의 어떤 종화사상이 너무 멀리 뻗치는 거죠. 그럼 삼신산이 뭐냐 도대체 있냐? 없겠죠. 바다에 둥둥 떠 있고 그렇게 큰 섬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뭐죠?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이런 산이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크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의 둥둥 떠다니는 섬이잖아요. 오히려 한반도, 일본 뭐 그런 게 그 정도 떠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빗대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보면은 자 여기서 방장, 영주, 복례산이 금강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주는 한라산 맞나 모르겠어요. 방장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섬들의 규모를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도 우리가 금강산도 4개의 계절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라산, 방장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다.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삼신산을 보니까 제가 이제 민요 이런 거를 뭐 좋아하다 보니까 민요 중에 삼신산이 어디매뇨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망고강산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망고강산에. 그래서 이 지명들이 어디서 많이 익혔는데 라고 해서 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망고강산 가사를 보겠습니다. 망고강산 유람헐제 뭐 이렇게 시작되죠. 망고강산 아주 오래된 그러한 강과 산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러한 명산을 유람할 때
삼신산이 어디면요. 그 많이 들었던 삼신산. 왜냐하면 지금 중국 역사에서 중국에서 신화에서 동쪽에 있는 이상양, 낙원이라고 하는 아주 그러한 산을 세 개 신, 원래 5개 산에서 2개가 가라앉고 남은 3개를 삼신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시 황제까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보낸 그 삼신산이 도대체 어디냐, 어디면요. 자, 첫 번째가 복례산, 일복례. 두 번째가 방장. 방장은 또 방호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방호, 방호산. 삼영제, 영주. 삼영주. 그래서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이것이 삼신산이다. 그런데 이제 이 망고광산은 우리나라가 부른 국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굳이 찾자고 하면 복례산은 금강산, 방장산은 지리산, 영주산은 한라산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죽장. 자, 이게 대나무 죽자의 막대기 장자죠. 그러니까 대나무로 만든 그런 막대기를 짚고 풍월, 바람과 달빛에 실어 복례산을 구경 갈지. 복례산을 구경 갈지. 굳이 간다면 이제 금강산이겠죠. 아니겠지만 어쨌든 금강산을 구경 갈지. 경포, 동령, 경포의 동쪽에 있는 명은 뭐라고 했죠? 고개라고 그랬죠. 동령의 명월, 밝은 달을 구경하고 청간정, 고성에 있다고 그래요. 청간정과 낙산사와 총석정을 구경하고 다 동해안 쪽에 있는 거잖아요. 청간정, 낙산사, 총석정을 구경하고 요거는 해금강? 해금강인가요? 그쪽이 있지 않나 싶은데 해금강이 그 고성 통일점 막내에서 보면 그쪽에 그 금강산에서 그 바라보는 그런 게 아마 해금강일 거예요. 거기에 있는 어떤 그런 게 총석정인가 아닌가 싶은데 찾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청간정은 고성에 있고요. 낙산은 뭐 그 밑에쯤에 있죠. 강릉인가 속초인가 뭐 밑에 있죠. 총석정을 구경하고 단발령 끈을 딴 자 트럭발자죠. 어떤 단발령을 얼른 넘어 복례산을 올라서니 천봉, 1000개의 봉우리가 만학, 학은 뭐냐면 골짜기 학에 골학. 그러니까 1000개의 봉우리가 있고 10,000개의 골짜기니까 첩첩산중이 되겠죠. 첩첩산중, 그렇죠? 봉우리가 막 1000개쯤 쌓여있고 깊은 골짜기가 10,000개나 되니까 금강산 보면은 그렇죠. 뭐 만물상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첩첩산중이 있고 근데 또 갑자기 부용이 나오네. 부용 뭐냐면 연꽃이거든요. 천봉만학의 연꽃이 그쪽에 산에가 필까요? 보통 연꽃은 어디에서 피죠? 연못에 피잖아요. 연못에 진흙밭에. 그러니까 어쨌든 천봉만학 부용들은 그 꽃들은 하늘같이 솟아있고 백절 절은 뭐냐면 꺾일절자죠. 100번 꺾였다. 그러니까 폭포가 100번 꺾여서 내리니까 깊이 떨어지는 물이라겠죠. 그래서 백절 폭포 급한 물은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고 또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폭포도 1, 폭포 2, 폭포 2, 폭포 3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번 꺾이는 그런 폭포들이 그런 폭포가 떨어지면서 물이 어떻게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은하수는 뭐야? 은하수는 우리가 이제 그 천체잖아, 천체. 그런데 뿌연 그런 물이 떨어지면서 물 한 개를 피어내는 그런 모습이 은하수와 같은 것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백절폭포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이런 뜻이겠죠. 잠든 구름 깨어 일고 맑은 안개에 잠겼으니 성경일시가 분명구나. 잠든 구름 깨어 일고 맑은 안개에 잠겼으니 그러니까 폭포에 떨어지면서 막 여러 가지 그 이슬 안개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 성경 아주 비경이 되죠. 신선히 구경하는 그러한 비경이 분명구나. 이때 마침 모춘이라 붉은 꽃, 푸른 잎과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충강충색을 자랑한다.
봄의 빛과 봄의 색을 자랑한다. 복내산 좋은 경치 지척에 던져주고 못 본 지가 몇 해인가. 다행히 오늘날의 망고강산을 유람할 때 이곳에 당도하니 옛일이 새로워라. 어화 세상 번임내야 상전벽계 상전벽해 웃들마서. 자, 이 세상 번임내야 상전이 뭐죠? 뽕나무 상자죠? 그쵸? 뽕나무 상자. 상자니까 뽕나무 밭이 뭐예요? 벽해, 푸를 벽자죠. 바다의 자.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해버리는 거 뭐예요?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하는 건 뭐예요? 순식간에 변한 건 아니겠죠. 오랜 세월 동안 지각 변동에 의해서 엄청나게 그 세월의 변동이 흘러서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러갔다. 또는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웃들마서 엽진화락. 낙엽이죠. 낙엽 여자 달진자. 낙엽이 다해고 그러니까 낙엽이 뭐죠? 떨어지는 거죠. 잎이 나뭇잎자죠. 나뭇잎자. 나뭇잎이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 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을 다 뿌리로 내려보내고 물을 다 빼죠. 낙엽에 있는 나뭇잎에 있는 그 물을 다 빼고 어떻게 해요? 낙엽으로 만들어서 단풍이 된 다음에 떨구죠. 그보다 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화락, 꽃이 핀다. 엽진 화락 없을까? 어차피 그보다 일장춘몽이다 그 말이겠죠. 일장춘몽 다 이게 돌고 돌아서 끝난다 그 말이죠. 뭐 예컨대 황진이가 그 서경덕 서화담을 유혹하기 위해서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백설이 망군구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급하게 마음먹을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즐길 거 즐기고 어차피 물은 한 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으니까 충분히 세상을 즐기면서 살면 어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비슷한 얘기죠. 상전벽에 울뜨면서 엽진 허락 없을까. 서산에 걸린 애는 자 서산에 자 우리가 산에 가서 등산하다 보면 이제 그 오후쯤에 해 질 무렵에 해가 산 위에 걸리죠. 걸린 애는 양류사. 양류는 뭐죠? 버들나무죠? 버들나무유. 그래서 버들나무로 씨를 삼아서 씨서자니까 버들나무가 능청능청하죠. 휘청휘청하죠. 이렇게 그를 씨를 삼아서 잡아매고 그러니까 해가 못 내려가게 버들나무를 실로 삼아서 해를 잡아두고 동령에 걸린 달은 계수에 머물러라. 계수는 월계수죠. 월계수. 거기에 매달리게 하자. 그래서 이런 거는 한없이 놀고 가자. 이것도 안 됐네요. 이것도 가사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놀고 가자. 어이하면 잘 놀 건가? 그럼 어떻게 노는 게 잘 노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자, 젊어 청춘에 일 많이 하고, 자, 청춘에 일할 때 일해야 되겠죠? 일하고, 늙어지면서 놀아보세.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행 가려면 심장이 뛸 때 여행을 가야지 다리가 떨리면 뭐예요? 벌써 다리 힘이 풀리는 거 뭐예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도 심장이 뛸 때, 아직 몸이 건강하면서 심장이 뛸 때, 그래서 자기가 할 일도 열심히 하지만 틈틈이 자기의 시간을 갖고 놀아야지. 젊어서 퇴직할 때까지 일만 하다가 막상 나중에 자기가 놀려고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또는 일찍 죽게 돼서 병이 걸려서 병치라면 인생 허망하지 않습니까? 가끔 옆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요. 은행 골드미스였는데 퇴직하면서 안 좋거나 그 다음에 뭐 직장에 가족만 보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팩이 안 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되 노는 것도 자기의 생활이다. 그래야죠. 운동하는 것도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에 올인하는데 모든 것은 어느 정도의 집중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너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망고광산은 김소희, 명창이 이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명창, 김소희의 망고광산이 가장 들을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이제 이분은 뉴스분인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찾다 보니까 목소리가 남자분인데 좀 커서 카랑카랑하기 때문에 이 가사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망고광산을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연결해 두고 싶지만 저작권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양 이 중국에 있어서 서쪽은 뭐다? 서쪽은 곤륜산이다. 동쪽은 뭐다? 삼신산이다. 그래서 서쪽은 산에 있는 큰 산을 보고 유토피아로 생각했고, 동쪽은 그 바닷가가 접혔기 때문에 바다에 둥둥 떠 있는 큰 섬에 뭔가 우리 중국인들이 꿈꾸는, 우리 또는 인간이 꿈꾸는 어떤 유토피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두 개의 그 유토피아적인 관점이 중국 이 책을 신화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신화에 관한 제가 역사를 할 건데 동양치를 가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긴 할 텐데 신화에 관한 책 보면은 제가 이제 보면 이 정재서 교수님의 이야기 동양신화 또는 유엔커가 쓴 이 중국 신화 전설이라는 책을 전인총, 김선자 이 두 분이 번역을 한 게 있어요. 민음사에서 나왔습니다. 1, 2권이 있다. 이런 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중국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책을 참조해서 참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좋은 공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곤륜산과 삼신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